샬롬. 날개 6번째. 티시는 그대로 그 옆에 쓰러졌다. 구덩이는 벌써 반이나 팠다. 그때 티시는 그 옆에 쓰러졌다. 언 땅을 깨쳐가며 파는 곡팽이 소리. 이리 뒤지척 저리 뒤지척 나가 떨어지는 얼어 굳은 흙덩어리. 다시는 못 우어질 길 없는 만가의 토막과도 같이 처량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달려들어 티시를 일으켰다. 티시의 콧구멍과 입으로는 속도 빠른 허연 입김이 드나들었다. 그 옆에 서 있는 그의 모양, 그 부동 자세는 이 북만상 넓은 언덕에 헤어져 있는 수많은 묘표나 그렇지 않으면 까막같이 앉아 날개 쉬는 헐벗은 마른 나무의 그 모양과도 같았다. 관은 내려갔다. 티시와 그 아내와 그리고 그의 울음은 이때 일시에 폭발하였다. 북망산 석양천에는 곡직 착종된 곡성이 처량히 떠올랐다. 업의 시체를 이 모양으로 갖다 파묻고 더덜더덜 가던 그 길을 돌아 들어오는 그들의 모양은 창조주에게 가장 저주받은 것과도 같았고 도주하던 가인의 일행들의 모습과도 같았다. 그는 잊지 않고 티시의 집을 찾았다. 그러나 업이 죽은 뒤에 티시의 집에는 바람이 하나 불고 있었다. 또 그러나 그가 티시의 집을 찾기는 결코 잊지는 않았다. 티시는 무엇인가 깊은 명상에 빠져서는 누워 있었다. 티시는 일터에도 나가지 않았다. 다만 누워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티를 불러보았다. 그러나 티시는 대답이 없었다. 또 그러나 그에게도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부른 것은 아니었다. 그는 쓸쓸히 그대로 돌아오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문이나마 그는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다. 북부에는 하룻밤에 두 곳 거의 동시에 큰 화재가 있었다. 북풍은 집집의 풍령을 못 견디게 흔드는 어느 날 밤은 이 뜻하지 않는 두 곳의 화재로 말미암아 일면에 불바다로 화하고 말았다. 바람차게 불고 추운 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원근에서 몰려 들어와서 북부 시가의 모든 길들은 송곳 한 개를 들어 세울 틈도 없을 만치 악마굴이 끓듯 야단이었다. 경성에 소방대는 비상의 경적을 난타하며 총동원으로 두 곳에 나누어 모여들었다. 그러나 충천의 화세는 밤이 깊어 갈수록 점점 더하여 가기만 하는 것이었다. 소방수들은 필사의 용기를 다하여 진화에 노력하였으나 연소의 구역은 각각으로 넓어만 가고 있을 뿐이었다. 기와와 벽돌은 튀고 무너지고 나무는 뜬수치 되고 우지직 소리는 끊일 사이 없이 나고 기둥과 들보를 잃은 집들은 착착으로 무너지고 한 채의 집이 무너질 적마다 불똥은 전길 만길 튀어오르고 완연히 인간 세계에 현출된 활화지옥이었다. 입도 붙지 않은 수목들은 헐벗은 채로 그대로 다 죽었다. 불길이 삽시간에 자기 집으로 옮겨 붙자 세간 기명은 꺼낼 사이도 없이 행길로 뛰어나온 주민들은 어디로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 방황하였다. 수기라 복동아 굼수나 다 각기 자기 자식을 찾았다. 이 무리들 가운데에는 어바 어바 이렇게 소리 높이 외치며 쏘다니는 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정신의 조리를 상실한 그들 무리는 그 소리 하나쯤은 귓등에 담을 여지조차도 없었다. 두 구역을 전멸시킨 다음 이튿날 새벽에 맹렬하던 그 불도 진화되었다. 게다가 고닥이 울던 그 두 동리는 검은재의 벌판으로 변하고 말았다. 이같이 큰일이 이르기까지 한 불의 출하 원인에 대하여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그날 밤에는 북풍이 심하였던 거 수개의 소화전은 얼어붙어서 물이 나오지 않았던 까닭에 많은 소방수의 필사적 노력도 허사로 수수방관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곳이 있었던 것 등을 말할 수 있을 뿐이었다. M군과 그 가족은 인명이야 무사하였지만은 M군은 세간 김영을 구하러 드나들다가 다리를 다쳤다. 이재민들은 가까운 곳 어느 학교 교사에 수용되었다. M군과 그 가족도 그곳에 수용되었다. M군이 병들어 누운 옆에는 거의 전신이 허물이 벗다시피 된 그가 말뚝 모양으로 서 있었다. 조체한 그들의 안모에는 인쇄의 괴로운 물질이 주름 살져 있었다. 그가 그 맹화 가운데에서 이리저리 날뛰었을 때 무엇을 찾으러 무슨 목적으로 내가 일어나 물론 자기도 그것을 알 수는 없었다. 천편에 불이 붙어도 오히려 부동 자세로 전립하고 있는 전신주와 같이 그는 멍멍이 서 있었다. 그때에 그의 머리에 별력같이 떠오르는 그 무엇이 있었다. 얼마 전에 그간 간호부를 마지막 찾았을 때 시 간호부에 이것을 잘 부탁합니다 하던 그것이었다. 그는 그대로 멱진적으로 맹렬히 붙어오르는 화염 속을 헤치고 뛰어 들어갔다. 그리하여 그 젖먹이를 가슴에 꼭 안은 채 나왔다. 어린 것은 아직 젖이 먹고 싶지는 않았던지 잠은 깨어 있었으나 울지는 않았다. 도리어 그의 가슴에 이상이 힘차게 안겼을 때 놀라서 울었다. 그렇지, 네 눈에는 이 불길이 이상이 보이겠지. 그러나 그의 옷은 누렇다. 그의 얼굴과 팔뚝 손은 더웠다. 그러나 그는 뜨거운 것을 느낄 사이도 없었고 신경도 없었다. 타오르는 M군과 그의 집, 병원, 그것들에 대하여는 조금도 애착도 없었다. 차라리 그에게는 벌써 타버렸어야 옳을 것이 여지껏 남아있었지. 이렇게 그의 가슴은 오래오래 묵은 병을 떠나버리는 것과 같이 그 불길이 시원하게 느껴졌다. 다만 한 가지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를 건진 것과 같은 쾌감을 그 젖먹이에게서 맛볼 수 있었다. 한 사람 중년 노동자가 자수하였다. 대화자에 쌓여있던 중첩한 음유는 일시에 소멸되었다. 회유의 방화범? 신문에 이 기사를 읽고 앉아있는 그의 가슴 가운데에는 그 대화에 못지않은 불길이 벼랑간 타오르고 있었다. 티야. 티씨는 그날 밤 M군과 그의 집, 병원 두 곳에 그 길로 불을 놓았다. 타오르지 않을까를 염려하여 병원에서 많은 알코올을 훔쳐내어 부었다. 불을 그어댄 다음 그 길로 자수하려 했으나 타오르는 불길이 너무도 재미있는데 취하였고 또 분주수선한 그때에 경찰에 자수를 한데야 신통할 것이 조금도 없을 것 같아서 그 이튿날 하기로 하였다. 날이 새자 티씨는 곧 그 불터를 보러 갔다. 그것은 티씨 마음 가운데 상상한 이상 넓게 큰 것이었다. 티씨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루 이틀 티씨는 차츰차츰 평범한 인간의 궤도로 복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대로 언제까지라도 끌고 갈 수는 없었다. 해위의 방화범, 경찰에 나타난 티씨에게 세상은 이외에도 이러한 대명찰을 수여하였다. 모든 사건이라는 이름 붙일 만한 것들은 다 끝났다. 오직 이제 남은 것은 그라는 인간의 갈 길을 그리하여 갈 곳을 선택하며 지정하여 주는 일뿐이다. 그라는 한 인간은 이제 인간에서 넘어야 할 고개의 최후의 전편에 전립하고 있다. 이제 그는 그 자신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인간의 한 단편으로서의 종식을 위하여 어느 길이고 걷지 않으면 안 될 단말마다
작자는 그로 하여금 인간 세계에서 구원받게 하여 보기 위하여 있는 대로 기회와 사건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구조되지 않았다. 작자는 영혼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다. 작자는 아마 누구보다도 영혼을 믿지 않는 자에 속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에게 영혼이라는 것을 부여치 아니하고는, 즉 다시 하면 그를 구하는 최후에 남은 한 방책은 오직 그에게 영혼이라는 것을 부여하는 것 하나가 남았다. 황막한 벌판에는 흰눈이 일면으로 덮여 있었다. 곳곳에 떨면서 있는 왜소한 마른 나무는 대지의 동면을 수호하는 가련한 폐잔병과도 같았다. 그 위를 하늘은 쉴 사이도 없이 한방눈을 떨구고 있었다. 소와 말은 오직 외양간에서 울었다. 사람은 방 안으로 이렇게 세계를 축소시키고 있었다.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걷기를 그친 황막한 이 벌판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 그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 길이 없었다. 벌판 가운데 어디로부터 어디까지나 늘어서 있는지, 전신주의 전신은 찬바람에 못 견디겠다는 듯이 웽 소리를 지르며 이 나라의 이 끝에서 저 나라의 저 끝까지라도 방 안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과 사람의 음신을 전하고 있다. 기쁜 일도 있겠지. 그러나 또 생각하여 보면 몹시 급한 일도 있으렸다. 아무런 기쁜 일도 아무런 쓰라린 일도 다 통과시켜 전할 수 있는 전신주에 늘어져 있는 전신이야말로 나의 혈관이나 모세관도 같다고나 할까. 까마귀는 날았다. 두어 조각 남아있는 마른 잎은 두서너 번 조그만 제주를 넘으며 떨어졌다. 깍깍. 왜 우느냐. 그는 가슴을 내려다 보았다. 어린 것은 어느 사이엔지 그 품 안에서 잠이 들었다. 배가 고프지나 않은지 웬. 도홍색 그 조그마한 일면 피부에는 두어 송이 눈이 떨어져서는 하잘것없이 녹아버렸다. 그러나 어린 것은 잠을 깨려고도 차갑다고도 아는 채 숱한 눈썹은 아래로 덮여 추잡한 안개를 폐쇄시켰고, 또 조그만 콧구멍으로는 찬 공기가 녹아서 드나들고 있었다. 선로가 나타났다. 잠든 대지의 무장과도 같았다. 회푸르게 번쩍이는 그 쌍줄의 선로는 대주가 소유한 예리한 칼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었다. 그는 선로를 건너서서 단조로이 뻗쳐 있는 그 칼날을 쫓아서 한없이 걸었다. 쾅쾅. 수많은 곡괭이가 언 땅을 내리쬐는 소리였다. 신장로 한편에는 모닥불이 피어서 있었다. 푸른 연기는 건조 투명한 하늘로 뭉게 올랐다. 주인은 벼랑과 몸을 엄습하는 것 같았다. 쾅쾅. 청등한 금속의 음향은 아직도 계속되었다. 그 소리는 이쪽으로 점점 가까이 들려온다. 그리고 그는 그 소리 나는 곳을 향하여 걷고 있었다. 그는 모닥불가에 가섰다. 확 끼치는 온기가 죽은 사람을 살릴 것 같이 훈훈하였다. 우선 살 것 같다. 오므라들었던 전신의 근육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다. 불. 내 심장을 태우고 내 전신의 혈관과 신경을 불사르고 내 집, 내 세간, 내 재산을 불살라 버린 불. 이 불이 지금 나의 몸을, 이 얼어 죽게 된 나의 몸을 데워주다니. 장작을 하나씩 뜬 숯을 만들고 있는 조그만 화염들. 장래에는 또 무엇을 살라 뜬 숯을 만들려는지. 그것은 한 물체가 탄소로 변하는 현상에만 그칠까? 산화작용. 아하, 좀 더 의미가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단순한 것인가? 그의 눈앞에는 이제 한 새로운 우주가 전개되고 있었다. 그곳은 여지껏 그가 쌓여있던 그 검은 빛의 분위기를 대신하여 밝은 빛이 정화된 공기가 있었다. 차디찬
무관심을 대신하여 동정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다. 그는 지금 일보일보 그 세계를 향하여 전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리 오너라 그대 배고픈 자여. 이러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리 오너라 그대 심혈의 노력에 보수받지 못하는 자여. 이러한 소리도 들렸다. 그대는 노력을 버리지 말 것이야. 보수가 있을 것이니. 이러한 소리가 또 들려오기도 하였다. 쾅쾅. 그때 이 소리는 귀 밑까지 와서 뚝 그쳤다. 그리하고는 와작지껄하는 소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그에 서 있는 모닥 불가에 모여들었다. 불이 다 꺼졌네. 장작을 좀 더 가져오지. 굵은 장작이 징겨졌다. 마른 장작은 부지직 소리를 지르며 다 올랐다. 그리하여 검푸른 연기가 부근을 흐려 놓았다. 주어, 뜻이다. 모든 사람들의 고운 입술에서는 이런 소리가 흘러나왔다. 연기는 검고 불길은 붉었다. 부지직 소리는 여전히 났다. 이제 그의 눈앞에 나타났던 새로운 우주는 어느 사이에인지 소멸되고 해수욕 도구를 불사르던 어느 장면이 환기되었다. 불이냐 불이냐. 그의 심장은 높이 뛰었다. 그 고동은 가슴에 안겨있는 어린 것을 눌러 죽일 것 같았다. 그는 품 안의 것을 끌러서는 모닥불 곁에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가슴을 확 풀어 헤치고 마음껏 그 불에 안겨 보았다. 새로이 끼쳐오는 불 기운은 그의 뛰는 가슴을 한층이나 더 건드려 놓는 것 같았다. 무슨 동기로인지 그의 머리에는 알코올이라는 것이 연상되었다. 불이냐. 어린 것을 모닥불 곁에 놓은 채 그는 일직선으로 그 선로를 밟아 뛰어 달아나기를 시작하였다. 그의 시야를 속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선로 침목이 끝없이 늘어 놓여 섰을 뿐이었다. 그의 전신의 혈관은 이제 순환을 시작한 것 같았다.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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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는 거야? 불. 그의 전신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인젠 죽을 때가 돌아왔나 보다. 아니 참으로 살아야 할 날이 돌아왔나 보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 사람은 그의 그 모양을 조소와 경멸의 표정으로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야 최후의 새 우주가 그의 앞에는 전개되었던 것이다. 여보십시오. 그는 수직하기 곤란한 이 자리에서 이렇듯 입을 열어보았으나 별로 그 사람에게 대하여 할 말은 없었다. 그는 몹시 머뭇머뭇하였다. 왜 그리요? 저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 12월 12일. 네. 기적일성과 아울러 부근의 시그널을 내려줬다. 동시에 남행 열차에 기다란 장사가 그들의 섰는 곳으로 향하여 달려왔다. 기차. 저리 이리 비켜. 그는 지금 모든 세상에 끼치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수받지 못하였던 모든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새로운 우주의 명랑한 가로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었다. 그의 눈에는 일상에 볼 수 없었던 밝고 신선한 자연과 상록수가 보였고 그의 귀에는 일상에 들을 수 없었던 유량 우아한 음악이 들려왔다. 그리고 그가 호흡하는 공기는 맑고 따스하고 투명하였고 그가 마시는 물은 영겁을 상징하는 영험의 생명수였다. 그는 지금 농공행상에 선택되어 심판의 궁정을 향하여 걷고 있는 것이었다. 순간 후에 그의 머리에 얹혀질 월계수의 황금관을 생각할 때에 피투성이 된 그의 일시는 기쁨에 미쳐 뛰었다. 대자유를 찾아서 우주애를 찾아서 그는 이미 선택된 길을 걷고 있는데 다름없었다.
그러나 또한 생각하여 보면 불을 피하여 선로 위에 떨고 섰던 그는 과연 어디로 갔던가. 그는 확실히 새로운 우주의 가루를 보행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또 그의 영락한 육체 위로는 무서운 에너지의 기차관의 자륜이 굴러 넘어갔는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그의 피곤한 뼈를 분쇄시키고 타고 남은 근육을 산산이 저며 놓았을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기관차의 피스톤은 그의 해골을 이끌고 그의 심장을 이끌고 검붉은 핏방울을 칼라로 푸르러 있는 선로 위에 뿌리며 10리나 20리 밖에 있는 어느 촌락의 정거장까지라도 갔는지도 모른다. 모닥불을 쬐던 철로 공사의 인부들도 북은 민가의 사람들도 황황히 그곳으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아까의 불을 피하여 달아났던 그의 면령은 찾을 수도 없었다. 떨어진 발과 다리, 동궁, 간장 이런 것들을 참아 볼 수 없다는 가해로운 표정으로 내려다보며 새로운 우주의 가루를 걸어가는 그에게 전별의 마지막 망가를 쓸쓸히 들려 주었다. 그 사람은 그가 10여여 년 방랑 생활 끝에 고국에 젖발길을 실었던 그 기관차 속에서 만났던 그 철도국에 다닌다던 사람인지도 모른다. 사람은 이 너무나 우연한 인과를 인식치 못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이 알거나 모르거나 그 인과는 법칙에만 충실스러이 하나에서 둘로 그리하여 셋째로 수행되어 가고만 있는 것이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그 말을 그는 그 같은 사람에게 우연히 2번이나 물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12월 12일 이 대답을 그는 같은 사람에게서 2번이나 들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그들에게 다만 모를 것으로만 나타나기도 하였다. 인과에 우연이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만일 인과의 법칙 가운데에서 우연이라는 것을 찾을 수 없다 하면 그 바퀴가 허리를 넘어간 그 기관차 가운데에는 시카노부가 타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나 사람은 설명하려 하는가. 또 그 시카노부가 왁작지껄한 차창 밖을 내어다보고 그리고 그 분골 셋인데 검붉은 피의 지도를 발견하였을 때 끔찍하다 하여 고개를 돌렸던 것은 어떻게나 설명하려는가. 그리고 시카노부가 닥친 찻장에는 허연 성애가 쓸어 있었다는 것을 어찌나 설명하려는가. 이뿐일까. 우리는 더욱이나 근본적 의아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일 지금 시카노부가 타고 있는 객차의 고간이 그저께 그가 타고 오던 그 고간뿐만 아니라 그 자리까지도 역시 그 같은 자리였다 하면 그것은 또한 어찌나 설명하려느냐. 북풍은 마른 나무를 흔들며 불어왔다. 먹을 것을 찾지 못한 참새들은 전선 위에서 배고픔으로 추운 날개를 떨며 쉬고 있었다. 그가 피를 남기고 간 세상에는 이다지나 깊은 쇠락의 겨울이었으나 그러나 그가 농공 행사를 받으려 행진하고 있는 새로운 우주는 사시장충이었다. 한 영혼이 심판의 궁정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이미 출발한 지 오래니 인생의 어느 한 구절이 끝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들 다 몰켜가고 난 아무도 없는 모닥불 가에는 그가 불을 피하여 달아날 때 놓고 간 그 어린 젖먹이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끼쳐오는 온기가 퍽 그 어린 것의 피부에 쾌감을 주었던지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어있는 깊이 모를 장공을 그 조그마한 눈으로 뜨있는 듯이 쳐다보며 소리 없이 누워 있었다. 강보 틈으로 새어나와 흔들리는 세상에도 조그맣고 귀여운 손은 1만 년의 인류 역사가 일찍이 풀지 못하고 그만둔 채에 대우주의 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부근에는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파우스트의 노 철학자도 없었거니와 이것을 조소할 범인들도 없었다. 어린 것은 벼랑간 사람이 그리웠던지 혹은 배가 고팠던지 으아 울기를 시작하였다. 그것은 동시에 시작되는 인간의 108번뇌를 상징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으아, 과연 인간 세계에 무엇이 끝났는가? 기막힌 한 비극이 그 종막을 내리기도 전에 또 한 개의 비극은 다른 한쪽에서 벌써 그 막을 열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단조로운 이 비극에 피곤하였을 것이나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연출하기도 결코 있지는 아니하여 또 그것을 구경하기에도 결코 배부르지는 않는다. 으아! 어떤 사람은 이 소리를 생기에 충만하였다 일컬었을지도 모른다. 또한 그러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확실히 인생 극의 첫 막을 여는 사이렌인 것에는 틀림은 없다. 으아! 한 인간은 또 한 인간의 뒤를 이어 또 무슨 단조로운 비극의 각본을 연출하려 하는고 그 소리는 오늘에만 단조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인가. 으아! 여전히 그 소리는 그치지 아니하려는가. 으아! 너는 또 어느 암로를 한번 걸어보려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찍이 이곳을 떠나려느냐? 그렇다. 그 모닥불이 다 꺼지고 그리고 맹렬한 추위가 너를 엄습할 때에는 너는 아마 일찌감치 행복의 세계를 향하여 떠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으아! 이 소리가 약하게 그리하여 점점 강하게 들려오고 있을 뿐이었다. 지도의 암실. 긴 동안 잠자고 짧은 동안 누웠던 것이 짧은 동안 잠자고 긴 동안 누웠던 그이다. 4시에 누우면 5, 6, 7, 8, 9 그리고 9시에서 10시까지 이상. 나는 이상한 우수한 사람을 안다. 물론 나는 그에 대하여 한쪽 보려 하는 것이었거니와 온 그에게 그야 하는 일을 떼어 던지는 것이었다. 태양이 양찍짝처럼 내리쪼이는 밤에 비를 퍼붓게 하여 그는 레인코트가 없으면 그것을 어찌나 하여 방을 나선다. 어떤 방에서 그는 손가락 끝을 걸린다. 손가락 끝은 질풍과 같이 지도 위를 거었는데 그는 많은 은광을 보았건만 의지는 걷는 것을 엄격해 한다. 왜 그는 평화를 발견하였는지 그에게 묻지 않고 의뢰한 K의 바이블 얼굴에 그의 눈에서 나온 한 조각만의 보자기를 조각만 덮고 가버렸다. 옷도 그는 아니고 그야 하는 일이라곤 그는 옷에 대한 귀찮은 감정의 버릇을 늘 하루에 한 번씩 벗는 것으로 이렇지 아니하냐. 누구에게도 없이 반문도 하며 위로도 하여 가는 것으로도 보아 안 버린다. 친구를 편애하는 야속한 고집이 그의 발간 몸뚱이를 친구에게 그는 그렇게도 쉽사리 내어 맡기면서 어디 친구가 무슨 짓을 하기도 하나 보자는 생각도 않는 못난이라고도 하기는 하지만 사실에 그에게는 그가 그의 빨간 몸뚱이를 가지고 다니는 무거운 노역에나 벗어나고 싶어하는 갈망이다. 시계도 지려거든 칠 것이다 하는 마음보로는 1시간 만에 3번을 치고 3분이 남은 후에 63분 만에 저도 너 할 대로 내버려 두어버리는 마음을 먹어버리는 관대한 세월은 그에게 이때에 시작된다. 앙뿌르에 봉투를 씌워서 그 감소된 빛은 어디로 갔는가에 대하여도 그는 한 번도 생각하여 본 일은 없이 그는 이러한 준비와 장소에 대하여 관대하리라 생각하여 본 일도 없다면 그는 속히 잠들지 아니할까. 누구라도 생각지는 아마 않는다. 인류가 아직 만들지 않은 글자가 그 자리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니 무슨 암시이냐가 무슨 까닭에 한번 읽어 지나가면 도무소용이니 글자의 고정된 기술 방법을 채용하는 흡족지 않은 버릇을 쓰기를
버리지 않을까를 그는 생각한다. 글자를 저것처럼 가지고 그 하나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또 생각하는 것은 사람 하나, 생각 둘, 말 글자 셋, 넷, 다섯도, 다섯. 그는 결국에 시간이라는 것의 무서운 힘을 믿지 않을 수는 없다. 한번 지나간 것이 하나도 쓸데없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를 버리는 묵은 짓을 그도 역시 거절치 않는지 그는 그에게 물어보고 싶지 않다. 지금 생각나는 것이나 지금 가지는 글자가 이따가 가질 것 하나하나에서 모두씩 몹쓸 것인 줄 알았는데 왜 지금 가지느냐 안 가지면 고만이지 하여도 벌써 가져버렸구나. 버렸구나 또 가졌구나. 그는 아파오는 시간을 입은 사람이든지 길이든지 걸어버리고 걷어차고 싸워대고 싶었다. 옷 벗겨도 옷인 다음에야 걸어도 길인 다음에야 한 군데 버티고 서서 물러나지만 않고 싸워대기만이라도 하고 싶었다. 앙뿌르의 불을 확 켜지는 것은 그가 깨는 것과 같다 하면 이렇다. 즉 밝은 동안의 불인지 마안지 하는 얼마쯤이 그의 5시간 뒤에 흐리 멍텅이 달라붙은 1시간과 같다 하면 이렇다. 즉 그는 봉투에 쌓여 없어진지도 모르는 앙뿌르를 보고 침구 속에 반쯤 강쌀맞은 그의 몸뚱어리를 보고 봉투는 침구다 생각한다. 봉투는 옷이다. 침구와 봉투와 그는 무엇을 배웠느냐. 몸을 내어다 버리는 법과 몸을 주워 드리는 법과 미닫이에 광선 잉크가 암시적으로 쓰는 의미가 그는 그의 몸뚱어리에 불이 확 켜진 것을 알라는 것이니까. 그는 봉투를 입는다. 침구를 입는 것과 침구를 벗는 것이다. 봉투는 옷이고 침구 다음에 그의 몸뚱이가 뒤집어 쓰는 것으로 담는다. 발갛게 앙뿌르의 습기 제하고 젖는다. 받아서는 내어 던지고 집어서는 내어 버리는 하루가 불이 들어왔다. 불이 꺼지자 시작된다. 역시 그렇구나. 오늘은 캘린더의 붉은 빛이 내어 배었다고 그렇게 캘린더를 만든 사람이나 떼고 간 사람이나마 마련하여 놓은 것은 그는 위반할 수가 없다. K는 그의 방에 캘린더의 빛이 K의 방에 캘린더의 빛과 일치하는 것을 좋아하는 선량한 사람이니까 붉은 빛에 대하여 겸하여 그에게 경고하였느냐. 그는 몹시 생각한다. 일요일에 붉은 빛은 월요일에 흰 빛이 있을 때에 못쓰게 된 것이지만 지금은 가장 쓰이는 것이로구나. 확실치 않은 두 자리의 숫자가 서로 맞붙들고 그가 웃는 것을 보고 웃는 것을 흉내내어 웃는다. 그는 캘린더에게 지지는 않는다. 그는 대단히 넓은 웃음과 대단히 좁은 웃음을 음반에 요하는 시간을 조인적으로 가장 짧게 하여 웃어버려 보여줄 수 있었다. 인사는 유쾌한 것이라고 하여 그는 게으르지 않다. 늘 투스브러쉬는 그의 이 사이로 와보고 우리 얼굴 그 중에서도 뺨을 건드려 본다. 그는 변소에서 가장 먼 나라의 호해를 가장 가깝게 보며 그는 그동안에 변환이 서술한다. 지난 것은 버려야 한다고 거울에 열린 들창에서 그는 이상이 그 이름을 그의 그것과 똑같거니와를 만난다. 리상은 그와 똑같이 운동복의 준비를 차렸는데 다만 리상은 그와 달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면 리상은 어디 가서 하루 종일 있단 말이오 하고 싶어 한다. 그는 그 책임 의무 체육 선생 리상을 만나면 곧 경의를 표하여 그의 얼굴을 리상의 얼굴에다 문질러 주느라고 그는 수건을 쓴다. 그는 리상에 가는 곳에서 하는 일까지를 묻지는 않았다. 섭섭한 글자가 하나씩 썼다가 쓰러지기 위하여 나 앉는다.
슬픈 먼지가 옷에 옷을 입혀가는 것을 못하여 나가게 그는 얼른 쫓아버려서 벅다행하였다. 그는 에롯이 앵코를 읽어도 좋다. 그러나 그는 본다. 왜 나를 못 보는 눈을 가졌느냐. 차라리 본다. 먹은 조반은 그의 식도를 거쳐서 바로 에롯이 앵코의 뇌수로 들어서서 소화가 되든지 안 되든지 밀려나갔던 버릇으로 가만히 시간관념을 그래도 아니 어기면서 앞선다. 그는 그의 조반을 남의 뇌에 떠맡기는 것을 견딜 수 없다고 견디지 않아 버리기로 한 다음 곧 견디지 않는다. 그는 찾을 것을 곧 찾고도 무엇을 찾았는지 알지 않는다. 태양은 제 온도에 저울릴 것이다. 쏟아뜨릴 것이다. 사람은 딱정 버러지처럼 뛸 것이다. 따뜻할 것이다. 넘어질 것이다. 새카만 핏조각이 땡그렁 소리를 내며 떨어져 깨어질 것이다. 땅 위에 늘어붙을 것이다. 내 음새가 날 것이다. 굳을 것이다. 사람은 피부의 검은 빗으로도 금을 올릴 것이다. 사람을 부딪힐 것이다. 소리가 날 것이다. 사원에서 종소리가 걸어올 것이다. 오다가 여기서 놀고 갈 것이다. 놀다가 가지 아니할 것이다. 그는 여러 가지 줄을 잡아 당기라고 그래서 성났을 때 내어 거는 표정을 장만하라고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해 받았다. 몸뚱이는 성나지 아니하고 얼굴만 성나. 자기는 얼굴도 성나지 아니하고 살껍데기만 성나. 자기는 남의 모가지를 얻었다 붙인 것 같아 꽤 제 멋쩍었으나 그는 그래도 그것을 앞세워 내세우기로 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다른 것들, 즉 나무, 사람, 옷, 심지어 개까지도 그를 놀리려 드는 것이었으니까. 그는 그와 관계없는 나무, 사람, 옷, 심지어 개를 찾으러 나가는 것이다. 사실 바나나의 나무와 스케이팅 여자와 스커트와 교회에 가고 만 개는 그에게 관계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자리로 그는 그를 옮겨 놓아 보고 싶은 마음이다. 그는 개에게 외투를 얻어 그대로 돌아서서 입었다. 부드시 쾌감이 어깨에서 잔등으로 걸쳐 있어서 비키지 않는다. 이상하구나 한다. 그의 뒤는 그의 전문학이다. 이렇게 작정되어 버린 채 그는 볕에 가까운 산 위에서 태양이 보내는 몇 줄의 볕을 앞정으로 꼭 꽂아 놓고 그 앞에 앉아 그는 놀고 있었다. 모래가 많다. 그것은 모두 풀이었다. 그의 산은 평지보다 낮은 곳에 지어져서 그뿐만이 아니라 움푹 오므라들어 있었다. 그가 요술가라고 하자, 별들이 구경을 온다고 하자, 오리온의 좌석은 족이라고 하자, 두고 보자. 사실 그의 생활이 그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짓들의 여러 가지라도는 무슨 몹쓸 흉내이거나 별들에게나 구경시킬 요술이거나 이제 이쪽으로 오지 않는다. 너무나 의미를 잃어버린 그와 그의 하는 일들을 사람들 사는 사람들 틈에서 공개하기는 끔찍끔찍한 일이니까. 그는 피난 왔다. 이곳에 있다. 그는 고독하였다. 세상 어느 틈바구니에서라도 그와 관계없이 남아 세상에 관계없는 짓을 하는 이가 있어서 자꾸만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어 주었으면 그는 생각 안 할 수는 없었다. 앵무새 당신은 이렇게 짓거리면 좋을 것을 그때에 나는 아웃 라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는 생각한다. 원숭이와 절규한다. 원숭이는 그를 흉내내고 그는 원숭이를 흉내내고 흉내가 흉내를 흉내내는 것을 흉내내는 것을 흉내내는 것을 흉내내는 것을 흉내낸다. 견디지 못한 바쁨이 있어서 그는 원숭이를 보지 않았으나 이리로 와 버렸으나 원숭이도 그를 안 보며 저기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터지는 것과 같았다. 원숭이
자네는 사람을 흉내내는 버릇을 타고난 것을 자꾸 사람에게도 그 모양대로 되라고 하는가? 참지 못하여 그렇게 하면 자네는 또 하라고 참지 못해서 그대로 하면 자네는 또 하라고 그대로 하면 또 하라고 그대로 하면 또 하라고 그대로 하여도 또 하라고 그는 원숭이가 나에게 무엇이고 시키고 흉내내고 가네 이것이 고민이다. 딱 마음을 굳게 먹었다. 그는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데 대하여 결코 믿고 싶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에호바의 손에 댄 것이라고도 믿고 살지 않았으니까. 그의 의미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먼 것 같아서 불러오기 어려울 것 같다. 가장 혼자 사는 것이 되리라 하는 마음은 낙타를 타고 싶어하게 하면 사막 너머를 생각하면 그곳에 좋은 곳이 친구처럼 있으리라 생각하게 한다. 낙타를 타면 그는 간다. 그는 낙타를 죽이리라. 시간은 그에게 아니 오리라 왔다 가도 도로 가리라 그는 생각한다. 그는 트렁크와 같은 낙타를 좋아하였다. 백지를 먹는다. 지폐를 먹는다. 무엇이라고 적어서 무엇을 주문하는지 어떤 여자에게서의 답장이 여자의 손이 포스트 앞에서 한 듯이 봉투째 먹힌다. 낙타는 그런 편지를 먹지 말았으면 먹으면 괴로움이 몸의 살을 마르게 하리라는 것을 낙타는 모르니 하는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한 그는 연필로 백지에 그것을 얼른 배타 놓으라는 편지를 써서 먹이고 싶었으나 낙타는 괴로움을 모른다. 정오의 사이렌이 호수와 같이 뻗으면 그런 고집을 사원의 종이 땅땅 때린다. 그는 튀어오르는 고무불과 같은 종소리가 아무데나 함부로 헤어져 떨어지는 것을 보아갔다. 마지막에는 어떤 언덕에서 종소리와 사이렌이 한데 젖어서 미끄러져 내려 떨어져 한데 쏟아져 쌓였다가 확 헤어졌다. 그는 시골 사람처럼 서서 끝난 뒤를까지 구경하고 있다. 그때 그는 풀엄 위에 누워서 봄 냄새 나는 졸음을 주판에다 놓고 앉아 있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섯,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잠은 턱 밑에서 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그는 그의 눈으로 물끄러미 바라다 보면 졸음은 벌써 그의 눈 알맹이에 회색 그림자를 던지고 있으나 등에서 비치는 햇볕이 너무 따뜻하여 그런지 잠은 번쩍번쩍한다. 왜 잠이 아니 오느냐? 자나 앉아나 마찬가지인가 봐야 앉아도 좋지만 그래도 자는 것이 낫다고 하여도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는 왜 이런 앵무새의 외국어를 듣느냐? 원숭이를 가게 하느냐 낙타를 오라고 하느냐 받으면 내어버려야 할 것들을 받아 가지는 하고 머리를 괴롭혀서는 안 되겠다. 마음을 몹시 상케 하느냐 이런 것인데 이것이나마 생각 아니하였으면 그나마 올 것을 구태여 생각하여 본댔자 있다가는 소용없을 것을 왜 시근시근 몸을 달래는 하고 얼굴과 수족을 달려가면서 생각하느니 잠을 잤지. 잔대자 아니다. 잠은 자야 하느니라. 생각까지 하여 놓았는데도 잠은 죽어라. 이쪽으로 자그만큼만 더 왔으면 되겠다는데도 더 아니 와서 아니 자기만 하려 들어 아니 잔다면 차라리 길을 걸어서 살 내어 보이는 스커트를 보아서 의미를 찾지 못하여 놓고 아무것도 안 느끼는 것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나으리라. 그렇지만 어디 그렇게 번번이 있나? 그는 생각한다. 버스는 6자에서 조금 위로 떠서 다니면 좋다. 많은 사람이 탄 버스가 이 걸어가는 많은 사람의 머리 위를 지나가면 법 관계가 없어서 편하리라 생각하여도 편하다. 잔등이 무거워 들어온다. 죽음이 그에게 왔다고 그는 놀라지 않아 본다. 죽음이 묵직한 것이라면
나머지 얼마 안 되는 시간은 죽음이 하자는 대로 하게 내어버려 두어 일생에 없던 가장 위생적인 시간을 향락하여 보는 편이 그를 위생적이게 하여 주겠다고 그는 생각하다가 그러면 그는 죽음에 견디는 셈이냐 못 그러는 셈인 것을 자세히 알아내기 어려워 괴로워한다. 죽음은 병행사 변형의 법칙으로 보일 샤를의 법칙으로 그는 앞으로 걸어 나가는데도 왔다. 때밀어 왔다. 그때의 그의 잔등 외투 속에서 양복 저고리가 하나 떨어졌다. 동시에 그의 눈도 그의 입도 그의 염통도 그의 뇌수도 그의 손가락도 외투도 잠뱅이도 모두 얼려 떨어졌다. 남은 것이라고는 단추 넥타이 1리터의 탄산 와사 부스러기였다. 그러면 그곳에서 있는 것은 무엇이었더냐 하여도 위치뿐이 폐허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그런다. 이곳에서 흩어진 채 모든 것을 다 끝을 내어 버릴까? 이런 충동이 땅 위에 떨어진 팔에 어떤 경향과 방향을 지시하고 그러기 시작하여 버리는 것이다. 그는 무서움이 일시에 치밀어서 얼굴에 성낸 것들을 헤치고 획 앞으로 나선다. 무서운 간판 저 뒤에서 기웃이 이쪽을 내어다보는 틈틈이 들여다보이는 성내었던 것들의 싹둑싹둑된 모양이 그에게는 한없이 가엾어 보여서 이번에는 그러면 가엾다는 데 대하여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니 무엇을 내어 걸까? 그는 생각하여 보고 그렇게 한참 보다가 웃음으로 하기로 작정한 그는 그도 모르게 얼른 그만 웃어버려서 그는 다시 걷어들이기 어려웠다. 앞으로 나선 웃음은 화석과 같이 화려하였다. 시가지 한복판에 이번에 새로 생긴 무덤 위로 딱정 버러지에 묻은 각국 웃음에 해트려 떨어뜨려져 모여들었다. 그는 무덤 속에서 다시 한번 죽어버리려고 죽으면 그래도 또 한 번은 더 죽어야 하게 되고 하여서 또 죽으면 또 죽어야 되고 또 죽어도 또 죽어야 되고 하여서 그는 힘들여 한 번 몹시 죽어보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그는 여러 번 죽어보았으나 결국 마찬가지여서 끝나지 않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그를 내어버려 두십니까? 끝.